준비 운동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준비 운동은 본 운동 전 체온과 근육의 온도를 높여 부상을 방지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여 운동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정리 운동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리 운동은 운동 후 심박수와 호흡, 혈압을 서서히 안정 상태로 되돌리고 젖산 등 피로물질을 제거하여 근육통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의 어떤 단계에 해당하나요?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의 한 단계로서 근육과 인대를 늘려주어 신체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또한 혈류량을 증가시켜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의 차이점은 준비 운동은 웜업으로 더 큰 개념이고요. 스트레칭은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점은 준비 운동이 보일러 켜기, 즉 체온을 켜는 단계라면 스트레칭은 기름칠하기, 즉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작은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운동 직후가 아니라 운동 후에 24에서 72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근육 통증을 말합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거나 강도를 높였을 때 주로 중량을 버티는 신장성 수축에서 근섬유에 미세하게 파열되면서 발생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자연 회복됩니다. 근육 펌핑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근육 펌핑이란 일시적인 근비대를 말합니다. 저항성 운동을 할 시에 특정 타깃 부위에 혈액이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근육이 평소보다 더 부풀어 오르고 단단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생리적인 원인으로서는 수축하는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발생한 피로물질, 즉 젖산 등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 해당 부위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급증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버트레이닝이란 무엇인가요? 오버트레이닝은 신체 회복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만성 피로 상태입니다. 주요 증상은 운동 퍼포먼스가 저하되고 무기력증 아니면 보디빌딩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근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처법은 훈련량을 축소하고 충분한 휴식과 고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의 5대 원리는 무엇인가요? 과부하, 점진성, 반복성, 개별성, 특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일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강도로 자극 줘야 되는 과부하, 점진성, 운동 강도와 양을 신체 적응에 맞춰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늘리는 점진성,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반복해야 하는 반복성, 개인의 체력, 연령, 성별 등 특성과 목적에 맞게 훈련해야 하는 특이성이 있고요. 자극이 가해진 특정 부위와 대사 시스템에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특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신체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신체적으로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서 체지방 감소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뼈에 부하를 주어서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우울감이 완화되고 뚜렷한 신체 변화를 통한 성취감,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머신 운동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머신 운동은 궤적이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고 자세 잡기가 쉬워 초보자에게 적합하며 특정 목표 근육 고립 운동에 유리합니다. 반면 프리웨이트 운동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프리웨이트는 덤벨, 바벨 등을 이용해 궤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균형 감각과 전신 협응력, 안전근 즉 보조 근육 발달에 효과적이지만 부상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서킷 트레이닝이란 무엇인가요? 서킷 트레이닝이란 순환 운동이라고도 말하며
여러 가지 운동, 보통 5개에서 10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각 운동 종목 사이에 휴식 시간 없이 또는 최소 약 10초 이내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심박수를 높게 유지한 상태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 15번, 푸시업 15번, 버피 테스트 15번, 덤벨로 15번, 그리고 플랭크로 1분 유지하는 하나의 서킷을 종료 후에 1, 2분간의 짧은 휴식을 가지고 3에서 5서킷 정도를 반복하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구간 훈련이라고도 하며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교대로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이 또한 근육 운동 중간에 완전히 쉬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불완전 휴식을 취해서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짧은 시간에 칼로리 소모가 높아 심폐지구력과 근력 및 스피드를 동시에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할 경우에는 워밍업으로 5분간 가볍게 걷고 고강도, 즉 1분 정도 전력 질주를 한 다음에 저강도로 2분 정도 빠르게 걷고 다시 반복. 두 번째와 세 번째를 5번에서 8번 정도 세트를 연속 반복한 다음에 쿨다운을 하면서 5분간 천천히 걷는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랩이란 무엇인가요? 랩은 레피티션의 약자로 운동을 한 번 실시하는 반복 횟수를 말합니다. 세트란 무엇인가요? 세트는 정해진 랩에 중간에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묶음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10회 반복을 하면서 이를 3번을 한다면 10랩에 3세트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살바 호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발살바 호흡이란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에 숨을 참아서 순간적으로 복압을 극대화하는 호흡법입니다. 장점은 복강 내 압력을 높여주어 척추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몸통의 안정성을 높여 고중량 리프팅 시 부상을 방지하고 강한 힘을 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발살바 호흡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은 혈압이 급상승하고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자 또는 초보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팅은 무엇인가요? 스트레이팅은 반동 없이 정확한 자세로 고립하여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까지 실시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치팅이란 무엇인가요? 운동에 있어서의 치팅은 스트레이팅으로 반복이 불가능한 한계치점에 도달했을 때 신체의 반동을 이용하여 강제로 2번에서 3번 더 반복하는 상급자의 기술입니다. 파워란 무엇인가요? 파워는 단순히 근력이 아니라 근력에 속도가 더해진 순발력을 의미합니다. 즉, 힘의 속도값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파워존이란 무엇인가요? 인체 중심에서 큰 힘을 내는 핵심 부위로 허리, 복부, 엉덩이, 허벅지, 즉 둔근과 대퇴부를 포함하는 부위입니다. 코어랑 매우 유사한 부위일 수 있습니다. 단순 관절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단순 관절 운동은 즉 고립 운동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관절만 사용해서 특정 근육을 고립하여 집중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덤벨 컬,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등으로 하나의 관절을 단순하게 움직이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복합 관절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복합 관절, 즉 다관절 운동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절과 여러 근육군이 동시에 협응하여 동작하는 운동으로 고중량을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의 관절, 고립관절 운동과는 다르게 협응력과 고중량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비대 목적의 트레이닝 시에 세트 간의 적절한 휴식 시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근비대 목적으로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트 사이에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길면 근육의 긴장, 즉 펌핑감이 풀려버려서 운동 효율이 떨어지고 또 너무 짧으면 근육이 회복되지 않아서 다음 세트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3가지를
말해보세요.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그 다음에 대둔근, 즉 엉덩이 쪽, 그다음에 광배근, 등 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대흉근, 즉 상체 전면에서 가장 큰 근육도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의 경우에는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가장 발달할 수 있고요. 스쿼트, 런지, 레그 익스텐션 등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대둔근, 엉덩이 근육은 단일 근육 중에서는 가장 큰 근육입니다. 스쿼트, 런지, 힙브릿지 같은 운동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광배근은 상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랩풀다운이나 로우 동작, 풀업 동작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상완 이두근을 발달시키는 운동 3가지 이상을 말해보세요. 상완 이두근은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당기는 동작에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즉, 팔꿈치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바벨 컬, 덤벨 컬, 해머 컬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상완 삼두근을 발달시키는 운동 3가지를 말해보세요. 삼두근은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 뒤쪽으로 밀 때, 즉 팔꿈치가 신전될 때의 동작에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나 덤벨 킥백, 벤치 딥스, 케이블 푸시다운 같은 동작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무릎을 거의 쫙 편 상태에서, 즉 관절을 고정한 상태에서 하중을 버티며 내려가는 동작입니다. 이때 가장 발달되는 근육 부위는 햄스트링, 대퇴 이두근이 주 사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어떤 부위를 발달시키나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스티프 데드리프트와는 다르게 무릎을 살짝 자연스럽게 굽히고 고관절을 접어서 내려갑니다. 이때 등의 하부, 즉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대둔근, 그리고 햄스트링 등 신체 후면 전반을 다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티프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스티프는 무릎을 폈다, 그리고 루마니안은 무릎을 살짝 굽힌다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흉근 가슴을 발달시키는 운동 3가지를 말해보세요. 대흉근, 즉 가슴 앞쪽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프레스 동작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벤치 프레스, 그 다음에 덤벨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머신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또한 플라이, 덤벨 플라이나 팩덱 플라이,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동작으로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레스 같은 미는 동작에서는 다관절이 사용되면서 가슴 전체 크기가 커질 수 있고요. 플라이, 즉 모으기, 단관절 운동을 할 때는 가슴의 안쪽을 고립시키고 선명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배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등의 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넓어질 수 있고 두꺼워질 수 있는 근육입니다. 4가지 정도 운동이 있는데요. 벤트 오버 바벨 로우, 원암 덤벨 로우, 랩풀 다운, 풀업 동작 등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을 발달시키는 운동 3가지는 무엇인가요? 척추 기립근은 등의 하부에 있으며 등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척추 기립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데드리프트, 이때는 루마니안이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둘 다 도움이 되고요. 백 익스텐션, 굿모닝 엑서사이즈의 운동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즉, 광배 운동은 당기기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고 기립근은 버티거나 펴는 동작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삼각근을 발달시키는 운동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삼각근, 즉 어깨 쪽에 있는 근육은 프레스 동작, 전체나 전면 운동을 할 때는 밀리터리 프레스나 덤벨 숄더 프레스가 도움이 되고요. 또한 측면이나 후면을 위해서는 레이즈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프론트 레이즈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로는 후면을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삼각근과 승모근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삼각근과 승모근을 동시에 발달시키려면 업라이트 로우 동작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벨이나 덤벨을 최대한 밀착시킨 상태로 턱 밑까지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다관절 당기기 동작으로 전면, 측면 삼각근과 승모근 상부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레이즈류는 삼각근의 고립이 목적이므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제외하게 됩니다. 복직근, 복부를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 4가지를 말해보세요. 일단은 복직근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서 크게 이제 4가지 운동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데요.
크런치 동작으로는 상복부, 레그 레이즈 동작으로는 하복부, 그다음에 시더비나 V업으로는 복부 전체를 자극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배는 주로 둥글게 많은 동작에서 많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완근, 즉 팔뚝을 발달시키는 운동 3가지는 무엇인가요? 전완근은 리스트 컬, 리버스 리스트 컬로 많이 발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라미드 세트는 무엇인가요? 피라미드 세트는 세트마다 무게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반복 횟수는 줄이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워밍업에 효과가 있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으며 고중량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디센딩 세트란 무엇인가요? 디센딩 세트란 드롭 세트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실패 지점에 도달 후에 무게를 낮추면서 휴식 없이 바로 한계점까지 반복하는 상급자용 훈련법입니다. 극한의 자극을 추구하며 고강도의 자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즉, 피라미드 세트와의 차이점은 피라미드는 점진적인 중량, 디센딩은 휴식 없는 강제적인 감량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컴파운드 세트란 무엇인가요? 컴파운드 세트란 동일한 부위의 운동을 2가지를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근육을 강하게 고립시키고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나 덤벨 플라이 같은 동작으로 가슴을 집중 공격할 수 있는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세트란 무엇인가요? 슈퍼세트는 반대로 주동근과 기랑근, 즉 서로 반대되는 부위의 운동을 2가지를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교차 수축과 펌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 컬과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동시에 하면서 팔의 앞뒤를 동시에 운동시킬 수 있는 동작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트라이세트는 무엇인가요? 트라이세트는 같은 부위의 운동을 3가지를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프레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이렇게 휴식 없이 3가지 동작을 연속시킬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세트는 무엇인가요? 자이언트 세트는 같은 부위의 운동을 4가지 이상을 휴식 없이 연속으로 실시하는 고강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할 때는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프레스, 딥스, 덤벨 플라이 이런 동작들을 휴식 없이 4개 이상 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번즈랑 무엇인가요? 번즈는 세트의 마지막 정자세 반복이 불가능할 때 부분 반복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타는 듯한 자극을 주는 훈련 원칙을 말합니다. 선피로란 무엇인가요? 선피로란 단순 관절 운동을 먼저 하면서 목표 근육을 미리 지치게 한 뒤에 복합 관절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덤벨 플라이 동작 후에 벤치프레스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플러싱이란 무엇인가요? 플러싱은 혈류의 유입을 말하는데요. 한 부위만 집중 공격하여서 혈액이 계속 머물도록 혈류가 정체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근육이 펌핑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할 훈련, 스플릿이란 무엇인가요? 신체를 여러 부위, 예를 들어 상하체, 3분할 등으로 나눠서 요일별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운동을 하게 되면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다양한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책 상태란 무엇인가요? 로책 상태란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했을 경우에 최대 근력 구간에서 순간적인 호흡을 멈추고 신체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킨 긴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발사해바 호흡법 등으로 복강 내 압력을 높여서 척추를 보호하고 몸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최대 근력 구간에서 호흡을 차단하고 신체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즉 신체를 잠궈두는 그런 동작 호흡법을 말합니다. 2두 및 3두 슈퍼세트 운동은 무엇인가요? 슈퍼세트 운동이란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주동근과 기랑근을 세트로 묶어서 휴식 없이 연속 실시하는 고강도 훈련법으로, 예를 들어서 2두와 3두의 슈퍼세트 운동을 할 경우에는 덤벨을 쓴다면 스탠딩 덤벨 컬 한 이후에 스탠딩 원암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동작을 하면서 펌핑감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벨을 사용할 경우에도 스탠딩 바벨 컬 동작을 완료한 후에 바로 스탠딩 바벨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동작을 하면서 주동근과 기랑근을 세트로 묶을 수 있습니다.
번즈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번즈란 세트의 마지막 지점에서 정자세로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 짧은 가동 범위를 활용하면서 2번에서 3번 또는 그 이상의 반복을 추가하는 고강도 훈련법입니다. 생리적으로 메커니즘을 살펴보자면 근육 내에 젖산 등의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통증을 견뎌내면서 근육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실패 지점을 넘어서 근육에 강력한 대사적인 스트레스를 주면서 근비대와 근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보자에 대한 운동 지도법은 무엇인가요? 네, 초보자인 경우에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확한 자세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 및 기초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요. 스트레칭과 유산소로 시작을 하면서 자세를 잡기 쉬운 머신 운동을 사용해서 근육의 자극 감각을 익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단계적인 강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점진적인 과부하 원칙을 생각하면서 중량, 횟수, 세트 수를 서서히 늘려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면 좋습니다. 초반에는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트 구성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운동을 여러 세트 반복하면서 목표 근육을 충분히 자극시키고 세트 간의 적절한 휴식 시간, 즉 1분에서 1분 30초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운동 밀도를 높여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과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습니다. 영양과 휴식의 중요성을 설명해드려야 하고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운동에 대해서 성취감과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5가지로 쉬운 용어로 설명하며 정확한 자세, 점진적인 과부하, 영양과 휴식을 강조, 긍정적인 피드백 이렇게 꼭 지켜서 지도하면 좋습니다. 유연성 트레이닝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네, 유연성 트레이닝은 운동 전에 충분히 예열을 하면서 관절과 근육을 운동에 적합한 상태로 부드럽게 만드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때 신체 가동 범위를 넓혀서 부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이어지는 본운동의 전체적인 수행 능력과 운동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4가지로 말씀 요약드리자면 부상 방지, 신체 예열, 수행 능력 향상, 회복 촉진의 4가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